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두 사람은 적당한 시간에 목적지에 닿았다. 스펜서 부인은 화이트 샌즈만에 있는 커다란 노란색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인정 많아 보이는 스펜서 부인이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현관으로 나오며 외쳤다. 어머 세상에,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로 반가워요. 말은 안으로 넣으실 거죠? 잘 지내니 앤? 덕분에 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앤이 웃음기 없이 대답했다. 어두운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운 얼굴이었다. 마릴라가 말했다. 말이 쉬는 동안만 잠깐 실례하겠어요. 메시 오라버니에게 일찍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스펜서 부인,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걸 알아보려고 왔어요. 오라버니와 저는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동생분인 로버트 씨에게 10살이나 11살쯤 되는 남자아이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스펜서 부인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마릴라 커스퍼트, 무슨 말씀이세요? 로버트가 딸렌시를 시켜 두 분이 여자아이를 필요로 한단 말을 전해왔던걸요. 그렇지, 플로라 제인? 스펜서 부인이 계단에 나와 있던 딸에게 동의를 구했다. 네, 그랬어요. 커스퍼트 아주머니. 플로라 제인이 진지하게 확인해 주었다.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이런 일이 생겨 무척 유감이에요.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두 분의 부탁대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낸시는 정말 못 말리는 덜렁이에요.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얼마나 꾸짖는지 모른답니다. 마릴라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우리 잘못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말로 전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왔어야 했어요. 어쨌든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바로잡아야겠지요. 저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다시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스펜서 부인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굳이 돌려보낼 필요는 없겠네요. 어제 피터 블랙 부인이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줄 여자아이가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댁엔 워낙 식구가 많아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들지요. 애니 그 집에 딱 맞겠네요. 하느님의 뜻인가 봐요. 하지만 마릴라 눈엔 하느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다. 귀찮은 고아를 떼어낼 좋은 기회가 뜻밖의 찾아왔는데도 마릴라는 전혀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블루의 부인이라면 키가 작고 뼈만 남은 듯한 앙상한 몸에 잔소리가 심해 보이는 인상의 여자라는 것밖에 몰랐다. 하지만 지독한 일벌레에다 사람을 모질게 부려먹는 사람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 집에서 일하던 하녀들은 블루의 부인이 걸핏하며 화를 내고 인색한 데다 아이들은 버릇없고 허구한 날 싸움질이라며 치를 떨었다. 앤을 그 무자비한 여자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니 마릴라는 양심의 가책이 들었다. 글쎄요, 들어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마릴라가 말했다. 어머, 때마침 블루의 분이 저기 오는군요. 스펜서 부인이 부산을 떨며 손님들을 응접실로 맞아들였다. 굳게 처진 진초록 블라인드가 오랫동안 실내 공기를 가둬놓은 듯한 탓에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린 듯 오싹한 냉기가 끼쳐왔다. 정말 잘 됐어요. 바로 일이 해결되겠네요. 안락 의자에 앉으세요, 미스 커스버트. 앤, 너는 여기 긴 의자에 앉으렴. 얌전히 있어야 한다. 모자는 다들 저한테 두시고요. 플로라 제인, 나가서 주전자 좀 올려놓아라. 어서오세요, 블루의 부인. 마침 잘 맞춰 오신다고 얘기하던 참이었어요. 소개해드리죠. 이분은 미스 커스버트랍니다. 잠깐만 실례할게요.
플로라한테 오븐에서 빵을 꺼내놓으란 말을 안 했군요. 스펜서 부인이 블라인드를 올리고 급히 나갔다. 애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잡은 채 블루의 부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말 저렇게 뾰족한 얼굴에 눈초리가 매서운 여자의 집에 가야 한단 말인가. 애는 뭔가 치밀어 오르는 듯 목이 메고 눈이 시큰거렸다. 이윽고 스펜서 부인이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과 영혼에 관한 문제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상기되고 웃음 띤 얼굴로 돌아오자 애는 더 이상 눈물을 참아내지 못할 것 같았다.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이 아이 일에 착오가 생겼어요, 블루의 부인. 전 커스번스댁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하려는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요. 하지만 두 분은 남자아이를 원하셨다지 뭐예요. 그래서 혹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아이가 아직도 필요하다면 이 아이가 꼭 맞을 듯 싶은데요. 블루의 부인이 애넬 머리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더니 다그치듯 물었다. 몇 살이고 이름은 뭐지? 잔뜩 주눅이 든 아이는 이름 철자에 주의해 달라는 소리 따윈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앤 셜리고요. 11살이에요. 이런 제대로 못 먹고 자랐나 보구먼. 그래도 강단이 있어 보이는구나. 어쨌든 강단이 있는 애가 제일이지. 그래, 내가 널 데리고 가면 착하게 굴어야 한다. 알겠니? 착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말이야. 밥값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좋아요. 제가 데려가도록 하죠, 미스 커스버트. 갓난쟁이가 어찌나 보채는지 그애 보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장 데려가고 싶은데요. 마릴라는 비참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있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가까스로 풀려난 덫에 또다시 붙잡히고만 힘없는 작은 동물 같은 모습이었다. 저 애원하는 얼굴을 외면했다가는 죽을 때까지 그 얼굴이 따라다닐 거라는 불쾌한 확신이 들었다. 게다가 마릴라는 블루의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성적이고 예민한 아이를 저런 여자에게 넘겨주다니 안 될 일이었다. 도저히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었다. 마릴라가 천천히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오라버니와 전 이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겠다고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오라버니는 이 아이를 두고 싶어 한답니다. 전 다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온 것뿐이에요. 아무래도 이 아이를 다시 집에 데려가서 오라버니와 얘기해봐야겠어요. 오라버니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을 내려선 안 될 것 같군요. 아이를 두지 않겠다는 결정이 나면 내일 밤까지 아이를 댁으로 데려가든지 아이만 보내든지 하겠어요. 만약 소식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걸로 하세요. 그래도 되겠죠, 블루의 부인? 블루의 부인이 못마땅하단 듯 대꾸했다. 하는 수 없지요. 마릴라가 얘기하는 동안 앤의 얼굴은 떠오르는 해처럼 환해졌다.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떠올랐으며 두 눈은 새별처럼 깊고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조금 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잠시 후 블루의 부인이 원래 빌리러 왔던 요리책을 찾으러 스펜서 부인과 함께 나가자 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뛸 듯이 방을 가로질러 마릴라에게로 갔다. 앤은 큰 소리로 말하면 거짓말 같은 행운이 달아나기라도 하는 듯 숨을 죽인 채 속삭였다. 아, 커스포트 아주머니. 제가 초록지붕집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정말이세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 상상일 뿐인가요? 마릴라가 뿌르퉁하게 말했다. 현실과 상상도 구분 못할 정도라면
내 그 상상이라는 것도 그만두는 게 좋겠구나. 그래, 내가 들은 그대로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 어쩌면 블레 부인에게 보낼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나보다는 내가 더 필요한 사람 같으니까. 애니 흥분하며 말했다. 그 아주머니와 사느니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아요. 그 아주머니는 꼭 송곳 같단 말이에요. 마릴라는 피식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앤을 나무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짐짓 엄하게 말했다. 너같이 어린애가 알지도 못하는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입 다물고 얌전하게 앉아있어. 앤이 고분고분 의자로 돌아가며 말했다. 절 버리지만 않는다면 아주머니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그날 저녁 마릴라와 앤이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오자 매슈가 오솔길에서 두 사람을 맞았다. 멀리서부터 매슈가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본 마릴라는 매슈의 속내를 진즉에 알아차렸다. 결국 자신과 함께 돌아온 앤을 보고 마음을 놓을 매슈의 얼굴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매슈와 함께 헛간 뒤뜰에서 소젖을 짤 때가 되어서야 마릴라는 비로소 그 얘기를 꺼냈고 앤이 자라온 이야기와 스펜서 부인을 만난 결과를 대강 들러주었다. 매슈가 여느 때와 달리 힘있는 소리로 말했다. 블루의 부인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개도 주지 않을 거야. 마릴라도 동의했다. 저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집에 보내든지 우리가 키우든지 간에 결정을 해야 해요. 어쨌거나 오라버니도 그 아이를 원하는 눈치고 저도 그랬으면 싶네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절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떤 의무감마저 들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전 지금껏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특히나 여자아이는요. 어쩌면 엉망진창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라버니 저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숫기 없는 매슈 얼굴이 기쁨으로 환히 빛났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마릴라. 그 앤 정말 재밌는 아이란다. 마릴라가 쏘아붙였다. 그 애가 쓸모있는 아이라고 말해주면 더 좋겠군요. 하지만 그 애를 그렇게 만든 일은 제가 하겠어요. 그러니 오라버니는 제 방식에 참견하지 마세요. 노처녀가 아이 키우는 법을 잘 알 리 없겠지만 그래도 노총각보단 낫지 않겠어요? 저 아이 교육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그때 오라버니가 나서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매슈가 걱정 말라는 투로 말했다. 그래 마릴라. 너 좋을 대로 하렴. 다만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정하게 잘 대줘. 일단 저 아이가 널 좋아하게만 만들면 무슨 말이든 잘 들을게야. 마릴라는 매슈가 여자들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우습다는 듯 콧방귀를 끼고는 우유가 든 통을 들고 자리를 떴다. 마릴라는 크림 불리기에 우유를 부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오늘 밤엔 그 애한테 여기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어. 너무 흥분해서 한숨도 못 잘 테니 말이야. 마릴라 커스버트, 넌 이제 꼼짝없이 코가 끼고 만 게야. 부모 없는 여자아이를 입양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니? 정말 놀랄 일이지.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여자아이라면 몸서리치던 매슈어라 보니까 저 아이를 키우겠다고 먼저 발벗고 나섰다는 거야. 어쨌든 이미 결정을 했으니 앞으로의 일은 두고 보는 수밖에.